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은 국방위, 운영위, 예결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하는 말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들은 너무나 편협적이고 너무나 고압적이고 오만방자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제 정치 검찰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라고 예결위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반적인 사항을 아주 특수한 사항을 일반화하는 오류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입니다.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마치 복수라도 하겠다는 뜻. 장관은 색안경을 끼고 각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각 사안을 균형된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겸손해야 합니다. 국회에 와서 장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한 태도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방비 삭감을 맹비난한 적이 있어요. 작년 8월 4일 날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5,600억 가량 국방비에서 삭감했다 하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국방력을 아주 강조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7조죠.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하는 게 구조조정하는 것이 예. 국방비에서 삭감되는 게 얼마입니까? 1조 6천억 조금 안 됩니다. 몇 퍼센트죠?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에서 국방부만으로는 한 2.6% 줄였고요. 23%나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국방부를 안보를 홀대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안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또 과간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장병들의 기본 의식주를 삭감했습니다. 국정과제 107번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작성한 겁니다. 의식주 개선을 하겠다. 장병들의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확대하고 급식 체계를 향상하고 2 내지 4인의 병영 생활관을 만들겠다.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을 하겠다. 국정과제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가 대단히 부족 수준이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은지 아세요? 추경호 부총리님? 예, 뭐 걱정하시는 부분. 무기 수준은 5만 불 국가의 수준에 가 있습니다. 첨단 무기. 그런데 병사들의 의식주는 1만 불 국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병들의 전투화, 축구화, 동네의 팬티, 양말까지 다 삭감했어요. 삭감할 게 없어서 이것까지 합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병사들, 장병들 군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장병들 거는 전투화, 운동화, 팬티까지 삭감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는
일요일 날, 휴일 날 자기 신발 사고 있더라.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저희 답변기에 좀 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저희 병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저런 것들을 삭감을 해서 그들이 입던 거를 못 입게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유일한 거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입소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입소 기준 현황을 보면은 8만 1,000명이 입소하게 돼 있는 것이 실제 입소가 7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부총리님 인원을 감안해서 줄인 거지. 알았어요. 이게 뭐 부총리님 피복비를 그것이 아니고 예비량에서 줄였어요. 예비량은 계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재고도 충분하고 몇 년 전에 계약이 안 돼서 신병 교육대에 온 인원들이 전투화를 못 받고 전투복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항상 상황이- 예비량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삭감한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이 다음 한번 보시죠. 국정과제 중에서 삼축체계 이행 파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4번 보십시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보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축체계 예산 중에서 무기 5개 분야를 삭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말로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삭감을 한 것들이 해상 초계기 예를 들어 투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와 보잉사 간의 이 계약 지연으로 납품 일정이 23년에서 25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불용. 그러면은 작년에 삭감됐던 다 나머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기 체계 분야를 5,500억을 삭감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음 한번 보죠. 추경호 부총리는 여기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삭감했는지. 병영생활관 같은 경우 육군은 15개 사업 모두 균일하게 31.9%를 곱하기 삭감했어요. 해공군 29개 사업 생활관 보수해야 되는 거 49.5% 다 똑같이 했어요. 치사식당 어때요? 작년에 치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18개 사업 모든 사업을 똑같이 44.2% 삭감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검토입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숙소 중에서 가장 낡고 열악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전방 지역 우리 간부들의 숙소는 진짜 비가 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도 일률적으로 48.6%, 49.9% 모든 사업을 삭감했어요. 이걸 제대로 된 검토라고 봅니까? 사업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필요 불급한 것이 해야 되는 건데 모든 공사 사업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면은 정부 예산 여러분들 왜 앉아 있어요? 모든 정부 예산 곱하기 10% 삭감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제 부총리님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예, 제가 대통령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국방비를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나중에 시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비 예산 삭감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집안에 있는 기둥과 창문, 문틀을 떼서 군부를 지필 겁니까? 임시적으로는 따뜻하겠죠. 그래서 삭감을 반대합니다. 국방위에서도 여야 예산심의 모든 여야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는 예산심사조차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국회 국방위원들이 반대해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떡합니까? 보고를 받고 해야지. 그래서 국방비 삭감 대신
부총리님은 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그 국채를 그 갚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정 안 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외교부 장관님. 예, 취임을 축하합니다. 네. 예, 지금 취임하고 아주 바이든 정부 대통령 오고에서 바쁘시죠? 네. 외교부 장관은 취임하고 지금 어디 공간을 쓰고 있습니까? 공관은 지금 물색 중입니다. 아직 공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여러 외교 활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외부의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에 하면 효과가 저감되잖아요. 외국 정서는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초청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네. 다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하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봤습니까? 바이든 정부 만찬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휴관돼서 관람객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네. 앞으로 국빈 오면은 계속 박물관에서 하실 겁니까? 그것은 또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시설 국민들이 돌려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고, 이명박 정부 때도 여기서 그 김 여사께서 2번 만찬을 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겁니까? 좀 유념하시고요. 우려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 오시면은 그 내용 중에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우리가 비군사 분야는 지원을 했는데 군사 무기도 지원을 할 것 같은, 미국에서 요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문제가 토의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뭐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속에는 있네요. 토의하는 과제 속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분야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논의하는 중에 네, 나올 수 논의하고 있지 있는 거는 네. 이런 것은 국익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테니까 네. 신중히 접근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핵과 미사일로 도발했을 때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연합 방위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합니까? 한미 간의 그 북한의 그 백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네. 다음 국방부 장관님. 집무실 이전 비용 부총리님 496억으로 집무실 이전 비용 최초 책정된 거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가적으로 막 줄줄 혈세가 새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추가 예산이 계속 예. 제시되는 거. 제가 세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추가 이전과 관련 아니죠. 496억 원이면 다 되는 것 같이 해놓고 지금 계속 추가되잖아요. 국방부 장관님 지금 이사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구 방사청에 있는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인원들이 다시 국방부 내 청사 별관으로 오는 작업에 167억 든다고 보고했죠. 예, 최초부터 그런 그 보관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마무리됐다고 최초 보면 되고, 계획이 아니라 구 방사청으로 가고 불편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합참 또 신축한다고 하고 거기 이제 앞으로 2단계고요. 대통령 신관저 또 새로 질 거고 영빈관 새로 질 거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종합적인 플랜 없이 하니까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지금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부총리님, 경호실 차장님, AI 경호한다고 했죠? 네,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AI 경호하려면은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열영상 감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호는 잘 될지 몰라도
시민들의 개인 정보가 한남동 일대에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정보가 공유되겠죠. 인식도 되고 가방에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는 잘 될지 몰라도 심대한 개인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에 침해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 개인 정보와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개념 연구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토의했잖아요. 국가에서 인권위원회에서 AI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뭡니까?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AI 시대를 앞두고 AI 기기의 개발, 사용, 운용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만든 지침을 경호처가 이번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또 운용 지침을 만들 때 당연히 참조해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국가가 뭡니까? 최소 5년, 100년 대계를 가져야 되는데 5년 계획이라도 좀 갖고 좀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든 졸속으로 하니까 모든 게 또 문제가 되고 국방비도 추경도 졸속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사고하에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